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청 코치입니다. 자, 대한통신 오늘도 반등세를 좀 만들기는 했지만, 그러니까 여전히 위로는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. 이제 의도적인 이 이평선에서 눌림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, 그리고 현재 위치를 보면 정말 중요한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안착을 할지 말지 공방이 펼쳐지는 자리다 보니까 정말 주주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팔아야 되는 건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아직 이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이 대한항공통신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한번 추세의 전환을 노려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대한항공통신은 우리가 앞전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그러면서 이 상승세를 온전히 먹어왔었죠. 근데 지금은 또 터치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건 그러니까 이 조정봉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엑시트를 했던 시점이죠.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앞에 지지와 다르게 더 이상 지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.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이동평균선들이 그러니까 정배열 조건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정배열일 때 이동평균선 눌림목 거래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의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꼬인 상태에서 이 역배열 상황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. 자,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종가상에 안착을 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던데 자, 여러분, 지지가 나올 종목이었으면은 바로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종가상에서 양봉을 마감하고 바로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. 지금 이 시간이 더 걸리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지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모두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그 뻔한 지지선은 진짜 지지선이 아니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정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. 자,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재매집을 하려고 하면 이런 뻔한 자리에서 매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라면 차라리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확 밀어버렸다가 좀 거기서 매집을 하겠다 이겁니다. 안 그러겠어요? 그리고 이 위로 저항을 박는 거는 이 대한항공통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광통신 쪽 가장 대장은 우리로였죠. 우리로. 그러니까 우리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21선 이하로 주가가 꺾인 상태이고요. 자, 그리고 대장격인 이 광전자 역시도 보면은 저항을 그냥 너무 깔끔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종가상으로 이탈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죠. 대장들이 안착을 못한 상황에서 뭐 이등주 성격의 대한항공통신이 먼저 올라오거나 이러기는 힘들다는 거죠.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꼬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단번에 반등이 아니라 어떤 이제 중요한 뭐 가격에 대한 지지를 보이던가 아니면 이 일정한 저점대를 이렇게 리테스트 여러 번 좀 테스트를 한 뒤에 그리고 이 전환에 대한 작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엑시트란 시점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바로 이 갭에 대한 가격이었습니다. 갭. 자, 갭은 뭡니까 여러분들? 돈이 들어온 자리죠. 돈. 그래서 이 세력들의 이탈 그러니까 돈이 이탈을 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탈을 안 시키고 다시 한번 해먹으려고 하면 이 갭에 대해서 지지를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갭은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한다. 뭐 이야기 들어봤죠.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이 지지로의 작용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갭 상단 자리와 이 맥점 차트의 맥점 자리가 딱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 차트의 신호가 겹치는 구간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전환에 대한 시작점,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확률 역시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. 전 지금 이 자리가 올 때까지 계속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좀 전에 봤던 대장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 밴드에 이제 점점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. 자,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전자나 우리로가 이 현재 테마에 대한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들이 맥점에 딱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후발주자인 이 대한항공통신 역시도 그 위치에서 반등을 만들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. 테마주들 거래가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짝짓기 매매법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대장주들이 치고 나갈 때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이 후발주자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. 이 상승세에서 광전자가 정말 광기 상승을 보일 때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우리가 이 대한항공통신을 매수를 해갔던 건데 지금은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광전자가 기술적 반등을 보일
때 대한관통신 역시도 기술적 반등을 같이 노려본다. 이런 마인드로 봐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이 광전자 그리고 우리로 이런 녀석들을 무조건 같이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둘 다 이제 차트에 거의 다 뭐 오긴 왔습니다만, 근데 이 밴드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면 아직 좀 하락폭이 빠진다고 하면 그 폭이 적지는 않습니다.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A파가 나오고 현재 B파가 나오고 C파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급반전으로 전환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. 자,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 대한항공통신은 그러니까 정배열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21선의 지지를 우리가 노리기보다는 지금 하락과 비추세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A, B, C파가 나와서 제가 말한 이 갭에 대한 자리까지 터치를 하던가, 그죠? C파의 저점을 노리던가, 물론 여기서 이제 횡보를 더 길게 해줌으로써 이동평균선이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횡보를 해서 터치를 하던가 직접 가격을 떨구면서 터치를 하던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만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걸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갭,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구간 이제 거의 다 오긴 했는데,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온전한 상승을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,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질 때 엑시트를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현재 이 대한통신 다음 맥점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, 중요한 맥점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께 문자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지난 이 강반등에서도 예측을 해드렸을 때 혹시 나는 마음에서 같이 못하셨거나 제가 전량 익절하자고 했을 때 익절을 못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번 신호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점코치는 지금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하고 매도를 이야기하고 현재 이 눌리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 매수를 지금 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좀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전당에 들어가면 이제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
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
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